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한미일보의 김영 기자입니다. 이분 활약이 대단하죠. 오늘도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초점인데요. 제목이 올드미디어의 자화상, 토론은 멈췄고 금메달은 자막,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부제목을 보니까요. 심의에 막힌 부정선거 끝장 토론, 수천억 올림픽 독점, 금메달은 자막으로, 레거시는 사라지고 올드만 남았다. 네, 여기 이준석과 전환길의 TV 토론 포스터 세워놨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오랫동안 공론장의 중심이었다. 국가적 이벤트를 중계하고 정치적 논쟁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방송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졌다. TV조선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 무산과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논란은 서로 다른 영역의 사례지만 레거시 미디어가 더 이상 공론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토론은 멈췄고 금메달은 자막이었다. 그 순간부터 시청자들은 방송을 레거시가 아니라 올드라고 부르기 시작. 심의 앞에서 멈춘 부정선거 끝장 토론. TV조선이 추진했던 부정선거 끝장 토론은 내부 심의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규정과 법적 책임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온라인 반응은 냉담했다. 토론을 막는 순간 공론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방송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는 반응이 이어졌다. 문제는 특정 프로그램의 취소가 아니라 토론을 바라보는 구조다. 미국 대선 토론은 거친 발언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유지된다. 토론을 방송 콘텐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방송사의 편성 책임이 우선하면서 발언의 위험 가능성 자체가 프로그램 존속 여부를 좌우한다. 그 결과 논쟁적 주제는 공중파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독점의 역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국내 중계권을 확보하며 사실상 단독 체제를 구축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대에서 최대 1조 원 안팎 규모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그러나 높은 비용과 독점 구조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반응은 엇갈렸다. 환호가 터져야 할 금메달 순간에 화면에는 경기 대신 자막이 먼저 올라왔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금메달이 본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중계되고 메인 채널에서는 자막으로만 전달되자 금메달을 자막으로 봤다. 독점 중계가 아니라 시청권 제한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모바일 중심 시청 환경 속에서 TV 중심 생중계의 영향력이 분산되면서 독점이 곧 공론장 장악을 의미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중파의 외면은 두고 볼 일인가? 지상파가 빠진 올림픽만 문제가 아니었다. 부정선거 끝장 토론 역시 공중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정 방송사의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상파 전체가 이 논쟁을 공론장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공영성을 강조해온 공중파가 가장 논쟁적인 주제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점은 더 뼈아픈 대목이다. 온라인에서는 유튜브에서는 가능한 토론이 왜 공중파에서는 불가능하냐? 공중파가 외면한 자리는 결국 다른 플랫폼이 채운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공중파가 외면한 논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방송 밖에서 더 거칠게 증폭될 뿐이다.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었다. 전통 방송이 올드미디어로 불리는 이유는 기술이 낡아서가 아니라 논쟁을 감수하며 공론장을 열던 매체가 이제는 심의와 법적 리스크를 우선 고려하는 플랫폼으로 보인다는 인식 때문이다. 선거 끝장 토론 무산과 올림픽 단독 중계 논란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위험을 줄이려는 선택이 반복될 때 시청자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공론장을 열지 못하는 토론, 결정적 순간을 놓치는 중계는 더 이상 레거시로 불리지 않는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방송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다. 논쟁을 관리할 것인가 감수할 것인가. 그 선택이 끝나는 순간 올드미디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평가가 된다. 공론장을 포기한 순간 방송은 스스로 시대의 뒤편으로 걸어 들어간다.
잘 분석했네요. 마치 제가 이거 읽는 순간 이게 떠오르네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뭐 시장 있잖아요. 뭐 옷을 사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시장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중부 시장, 뭐 이런 시장이 중심이었어요. 그때 무슨 온라인 쇼핑이 있습니까? 뭐 없었죠. 시장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라는 게 등장했죠. 우리나라에도 뭐 미도파 백화점 등 이렇게 화신 백화점을 시작해서 미도파 그 백화점. 그러나 이제 그건 어느 정도까지 공존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고급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대중성 있게. 그다음에 백화점에서는 이제 조금 고급 브랜드. 이제 그래서 이제 공존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고 이러면서 어디가 죽었냐면요. 이제 그 도매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도매가 소매를 하고 이러는 데 있죠. 동대문 시장 같은 데가 새벽 시장 같은 데 옷을 사면은 도매인지 소매인지 아리까리해요. 물론 지방이나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의상실에서 옷을 띠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인 소비자들이 거기 가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매와 소매가 공존했죠.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지금 죽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불분명해질 때 시장은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뭐 지금 백화점은 아직 안 죽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역할이 있으니까 깔끔한 이미지에 고급 브랜드, 고급 상품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다른 뭐 온라인에서 많은 뭐 아마존이다 이게 전 세계로 휩쓸지만 그래도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은 안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백화점이 동대문 시장처럼 도매, 소매를 짬뽕으로 한다든지 정체성은 불분명했으면 백화점도 죽었을 거예요. 고급화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백화점은 안 죽습니다. 동대문 시장 지금 죽었어요. 우리 젊었을 때 동대문 시장 얼마나 거기 우리 친구도 거기 저 부동산이 있는데 아주 부자지. 그럼 그냥 잘 사냐 자시야. 근데 지금 그 동네가 옛날 같지 않아요. 동네 자체가 죽었어요. 이 레거시 미디어에 제가 빗대는 겁니다. 그 막강한 동대문 시장, 그 막강했던 남대문 시장. 땅값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 인력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죽었어요 시장이. 지금 이 올드 미디어가 죽고 있어요. 아직은 안 죽는다고 하지. 근데 왜 아직은 안 죽는다고 하냐면 아직까지 이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영향력이 센 줄 알아. 밤의 대통령인 줄 알아. 천만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정체성이 어정쩡하게 해서 죽듯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매, 소매 분명히 했어요. 도매만 했으면은 살아나죠. 죽지는 않지.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지금 왜 지네가 올드 미디어면서 예를 들어서 종편이고 KBS, MBC고 뭐 이런 데가 그러면서 우리 같은 이 신생 그 매체 뉴 미디어인 유튜브를 막 비판했잖아요. 뭐라고 비판했어요? 코인팔이다, 뭐 검증이 안 되는 데다, 뭐 음모론자들이다 비판했잖아요. 코인팔이라고 비판하면서 거기서 명분을 잃은 거야. 왜냐하면 코인팔이라고 비판했으면은 자기네들이 유튜브 하지 말았어야 돼. 동대문 시장에서 도매만 했어야 돼. 소매까지 하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소매만 하든지 도매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사기를 친 거지 말하자면. 코인팔이라며. 근데 너들은 왜 하냐? 여기서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만 공중파들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를 안 했으면 양쪽이 공존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파요. 역사가 바뀌어도.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저들이 비판하면서 유튜브를 지네가 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려서 그 영향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올림픽 독점을 했잖아요. 독점을 했으면 독점한 만큼의 맞으면 메리트를 보여줬어야 돼요. JTBC는 사활을 걸고 다른 거 안 하고 그거를 해서 진짜 독점한 방송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세계 방송사가 하던 거를 다 자기네들이 했어야지. 다른 편성을 다 줄이고 올림픽 기간만큼 독점을 해서 따왔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그냥 내보냈어야 돼. 그런데 무슨 보도에다가 연예인들 나와서 찍고 까불고는 것도 해. 뭐 드라마도 해. 뭐도 해. 뭐 그대로 다 하면서 독점만 했어. 그리고 다른 방송을 못하게만 했어. 그래서 요걸 얻어먹는 거예요. 국민들은 왜냐하면 너네들 독점하는 거 우리는 알 바 없고 우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왜 안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지. 심지어 유튜브로 외국 방송 보고 그래요. 신기한 시대가 됐어. 유튜브로 미국이 일본에서 방송 뭐 NHK다 이런 데 중계해 주는 거 그거 보고 앉았어. 그리고 그런 건 불편하지. 왜냐면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운동 경기니까 장면이 중요한 거니까. 왜 그런 국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돼? 너들은 독점해 놓고. 거기다가 JTBC가 가뜩이나 욕을 먹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좌파 방송,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좌파 방송에 욕을 먹는 데다가 제대로 된 독점 방송으로 해서의 어떤 서비스가 안 나오니까 욕을 쳐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욕을 해놓고 지들이 유튜브를 하고, 그러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지들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지들만 선이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올드 미디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올드 미디어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피해. 토론회 장을 회피해요. 이번에 전한길과 이준석의 토론 우리 기대했거든요. 회피해. 왜 회피했을까요? 저는 이제 김영 기자는 이제 여기서 분석한 게 검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피했다. 심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피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 플러스 부정선거기 때문에 회피했다고 봐요. 부정선거는 다루기가 겁이 나는 거야. 왜? 심의 검열 때문에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이 뽀록 날까봐. 사실이 들통날까봐. 애써 감춰왔던 부정선거. 애써 외면했던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심의가 아니라 나의 거죽이 벗겨질까봐 겁을 먹고 도망간 거. 저는 이걸 도망이라고 표현해요. 준석이만 겁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준석이 지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토론이 무산되면서 살았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거 토론을 없앤 사람은 더 악들과 어떤 카르텔일 수도 있다. 흥분하지 마. 일 수도 있다. 추측한 거야. 내가 그 사람 만나봤대. 부정선거는 국제 카르텔이라고 트럼프가 명명했어. 내 말이 아니다. 트럼프가 명명했어. 국제 범죄 카르텔이야, 부정선거. 그 카르텔에 어마어마한 자본도 있어. 그거에 영향을 받은 레거시 미디어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12조선. 관련 없느냐 물어보는 거야. 중국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야. 흥분하지 말고. 그런데 압박이야? 왜 이거를 니네들 진짜 시민이 무서워서 이런 거야? 그건 요만큼이고, 그지? 진짜 무서운 건 부정선거가 밝혀질까봐 무서운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니네들 입장이 다 무너지니까 그렇다고 안 밝혀질 것 같아? 지금 위기를 모면한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당장 위기 급하게 모면한다고 끝날 것 같아? 이러면 이럴수록 너들의 처지가 더 궁색해져.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이 망하기 전에 분명히 했으면 정체성을 도매만 하든지 아니면 도매 때려치고 소매만 딱 하든지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명맥을 이어가. 너네도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해. 유튜브 하지 말고 아니면 유튜브를 비판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니네들이 유튜브 하면서 잡아먹으면서 유튜브를 비판하는 건 뭐야? 너네는 해도 되는 영역인데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개인들은 하지 말아라. 우리 거대한 자본들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니네들은?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회피하잖아. 부정선거. 그러면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 부정선거 알고 싶어, 국민들은. 니네들이 회피 안 해. 그렇다고 영원히 그냥 모르고 가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국민이 알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알 권리가 있는데, 그게 헌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야. 근데 니네들이 안 한다고 넘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자꾸 니들이 무덤을 파는 거야. 그럴수록 무덤을 파는 거야. 이거 했어야 돼. 욕을 먹더라도 니네들이 무덤 판 거라.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오.